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 지수 결국에 또 한 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수급 주체별로 매도했던 주체가 달랐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오랜만에 매도 전환을 하면서 그동안 매수했던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탑5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신성 ENG가 있고요. 그 아래로 이수페타시스, 콤텍시스템, 삼부토건과 동국홀딩스가 있습니다. 사실 전일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이 테마로 묶이면서 함께 움직였는데요. 반도체주로 엮이고 있는 신성 ENG와 이수페타시스는 특징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아래로 콤텍시스템만이 8.92%로 조정을 받았고요. 아래로 삼부토건 그리고 동국홀딩스가 있는데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과 관련해서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강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동국홀딩스에 대한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에서는 이렇게 신성 ENG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투톱까지도 강한 흐름이 장중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리스트에는 없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었고 SK하이닉스는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낸 데에는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이 앞으로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확산이 된 건데요. 마이크론은 이번 3분기에 매출 37억 5,2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였던 36억 5천만 달러를 1억 달러 이상 넘긴 수치이기 때문에 호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지난해 10월에 시작했던 메모리 업계의 감산이 효과를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이 호실적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반도체 소보장주들이 더욱더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전일 시장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반도체주들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 안에서도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신성 ENG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7거래일 연속으로 신성 ENG를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다가 전일 시장에서는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하면서 주가를 9%대로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수페타시스 13.19% 상승한 28,7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PCB 전문 업체로서 기관 투자자들이 7거래일 만에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매도 물량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런 수급 양상을 봤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 역시 6거래일 연속으로 이수페타시스를 적극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AI용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 모멘텀을 안고 있는 만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수를 하락으로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놀라셨을 것 같아요. CQ센이 205% 강세 중에서도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9,1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신규 상장주로서 특징주에 넘어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아래로 휴마시스, 덕신하우징, KG모빌리언스, 그리고 파이버프로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KG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결제대 행사 최초로 이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연 이틀로 이렇게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현대카드에 따르면 애플페이 결제 건수는 1년 사이에 2,58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렇게 애플페이 서비스가 흥행을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서 KG모빌리언스가 부각을 받으면서 연 이틀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CQ센입니다. CQ센의 주가가 205% 기록을 했고요. 또 9,15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 어제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인데요. 공모가가 3,000원이었고 시초가는 8,940원이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 플랫폼 및 보안기술 전문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안 솔루션 및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 생체 인증과 전자서명 솔루션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에 있어서 이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이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폭이 확대가 됐는데 이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최고 400%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이 CQ센의 주가도 장중에는 더욱더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막판에는 205%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휴마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가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랜만에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20%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코로나 시절 이후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낸 게 정말 언제 오랜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M20와 함께 성장판 전기 근육 자극인 EMS 기기를 개발하고 또 판매를 하기 위한 투자 및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는 해당 기기에 대한 공동 판매권을 확보하게 됐고요. 함께 성장세포를 3배 이상 활성화시키는 기기를 함께 만들고 공동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20의 기술력과 휴마시스의 이런 유통 네트워크 등의 시너지가 발현이 돼서 헬스케어 시장에서 선점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받으면서 휴마시스의 주가도 20.3% 오른 2,78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버프로인데요. 파이버프로도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9.94% 오른 5,1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수급 주체별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나타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겹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파이버프로뿐만 아니라 UAM 관련 종목들이 전일 시장에서는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조비에이션이 연방정부로부터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 허가를 받아서 테스트 권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 조비에이션의 주가는 40% 넘게 급등을 했고요. 이러한 주가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도달을 하면서 UAM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해외에서 왔던 이슈였고요. 국내에서도 한 가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오는 2032년까지 드론과 로봇이 협업을 해서 도심 고층 건물 안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실현하겠다는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2027년부터 도서벽지를 시작을 해서 드론 배송에 나서고 2032년에는 도심까지 드론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파이버프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인화와 자동화의 필수 하드웨어인 하이엔드급 광섬유 관성 센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파이버프로가 전일 시장에서 UAM 관련 종목 중에서도 부각을 받았고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울한 금요일인데요. 비가 와서 우울한데 이 우울함을 깨워줄 수 있는 오늘장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넥슨게임즈가 그동안 주가도 좀 올라오긴 했었고, 외국인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수급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의자 판호를 이제 발급받고, 사실 블루 아카이브가 이제 계속 사전 예약이 250만 명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사드 배치 이제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게임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중국 시장을 제대로 문을 두드리는 이제 게임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이제 펄어비스 그 검은 사막이 모바일로 진출을 했었지만은 이제 한번 크게 이제 실패를 했었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중국 같은 경우는 텐센트 게임즈나 이제 여러 게임사들이 그만큼 게임 기술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콘솔은 아니지만 이런 PC나 이제 모바일용 게임은 그만큼 시장이 두터웠다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최근에 CBT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더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이미 일본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달성을 했었고 그만큼 검증이 된 서브컬처 장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꾸준히 관심을 받게 됐고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만약에 하반기에 신작 출시 일정이 좀 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추후에 계속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통 CBT 서비스를 하고 나면 보통 3개월 이내에 신작을 출시를 하긴 하는데 그만큼 중국이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일단 중국이 이번 방학 시즌에도 예전처럼 게임 시간을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 가게 된다 그러게 되면 사실 게임주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하지만은 넥스 게임즈가 일단 중국의 신작 일정이 나오는 게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신작 출시 일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 탑5 리스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경인양행, 네오크레마, EM플러스, 보락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이 5가지의 종목을 2개의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와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인 EM플러스 첫 번째 특징주로 살펴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잠시 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어제 정규장에서는 15.25% 상승하면서 1,36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10%를 꽉 채워내면서 추가적으로 1,496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장마감 이후에 운영자금의 확보 등의 목적으로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DS 누림 등을 대상으로 총 19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해당 공시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EM플러스는 동사의 최대 주주로 함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인양행 9.83%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5,250원에 거래를 마쳤고 네오크레마와 보락도 각각 6.13% 그리고 5.52% 상승해줬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종목들 외에도 대한재단까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강세 종목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WHO의 아스파탐 발암물질 지정 예고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인 건데요. 참고로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는 단맛을 내는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입니다. 설탕에서 200배에 가까운 단맛을 내는 효과가 있고요. 당을 포함하지 않아서 보통 저칼로리 음료나 저칼로리의 제품에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제로콜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발암 가능 물질로 WHO가 지정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체제인 사카린, 올리고당, 설탕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의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결과는 오는 7월 14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각각 9.83%, 6.14%, 5.5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Q센, 테라사이언스, 유니슨, 그리고 휴마시스, 지노믹트리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CQ센이 어제 그야말로 어제장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7.65% 하락을 했는데요. CQ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야말로 흥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따따블 공모가의 4배 이상까지 오르지는 못했지만 293%까지 장중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상승폭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다소 반납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205%로 장 마감 때 마친 결과로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7.65% 하락을 했고요. 8,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는 장 마감 이후에 지난 1월에 있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의 납입일이 어제로부터 8월 24일로 변경된 공시가 나오면서
나오면서 매도세가 몰렸는데요. 6.82% 하락하면서 4,7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휴마시스는 조금 전에 미나 앵커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었는데요. 헬스케어 기업에 지금 참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오면서 어제 본장에서는 20% 급등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2.87% 하락을 했는데요. 참고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참고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공매도 거래량이 무려 37만 6,141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거래대금은 무려 9억 원이 넘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휴마시스 2.87% 하락을 했습니다. 끝으로 지노믹트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 후에 발행 주식 총수 대비 2.38%에 해당하는 53만 주 규모의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에 파란불을 켰습니다. 다시 한번 이화진 과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쿠폰 종목이 어제 주시장 끝나고 나서 이제 중소기업은행의 이제 제3자 이제 유상증자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좀 거래량도 좀 활발했고, 네, 물론 큰 폭의 상승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한 3, 4% 시작했다가 한 2%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핀테크 기업으로서 카카오뱅크, 토스 아마 여러 어플들을 이제 금융기관 관련된 어플을 쓰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뭐 자동차, 중고차 뭐 비교도 사이트도 있을 거고, 아니면 대출 여러 은행 간의 이제 대출 비교도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주는 역할이 이제 쿠콘의 역할이고, 쿠콘은 그동안 20년 넘게 그런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걸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1월쯤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선정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이제 선정이 됐었고, 대부분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삼성카드나 여러 큰 금융기관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이제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갖고 있는 회사들에게 도입비와 수수료를 이제 수수료를 이제 주면서 그에 대한 수익을 수취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흔히 이 API라는 게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하나의 그 B2B 사업자들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이 계속 커지는 구조인데, 물론 주가 구성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적만큼은 계속 꾸준하게 연간 20-30%씩 성장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만큼 추후에 뭐 핀테크나 관련된 뭐 이슈가 있게 되면은 크게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서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제 대환대출 관련 플랫폼을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면서 실제로 쿠콘에게도 지금 이제 이 관련 정보를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그만큼 트래픽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수료가 이제 쿠폰으로 납부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부진하다. 그렇게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이런 정부의 관심이나 핀테크의 이런 정책적인 흐름이 나중에 조금 더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쿠폰도 큰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거래 특징주로는 쿠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조금 더 울적해질 텐데 저희 주식시장만큼은 해 뜨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권통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는 금요일이지만 저희와 함께 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